안녕하세요, 얀들입니다. 지난 일부 영상에서는 교수 콘탁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2부 영상을 보시기 전에 1부 영상을 먼저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여기 2부 영상에서는 교수 콘탁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그리고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 다 담기에 길어진다면 3부를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트로. 여러분, 교수 콘탁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콘탁할 교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최애 교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반드시까지는 아니어도 이 교수에게 꼭 배우고 싶다는 그런 교수가 있다면 약간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선 먼저 교수를 검색해야 합니다. 원하시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페이지로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교수들의 이름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교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자신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수는 패스. 둘째,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조금 큰 학교의 경우에는 교수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모든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해마다 교수끼리 돌아가면서 심사위원을 하는 거죠. 그런 학교의 경우에 내가 콘탁하고자 하는 교수가 다음 입시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지 미리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알아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콘탁 시에 교수가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다음 입시에 내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라고 말이죠. 그러면 choose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들의 명단을 찾았으면 다음으로 할 일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그 교수들의 작업들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작업의 성향이나 방향성에 매치가 되는 교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나는 주로 사람을 그린 그림들이 많은 마패를 준비를 했다면 풍경 위주로 그리는 교수를 찾아가서는 안 되겠죠. 완전히 잘못된 번지수를 찾은 것입니다. 참고로 미대에서는 하나의 과에 교수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 그 학교는 다 다른 성향의 교수들로 포진시킵니다. 쿤스트 쪽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말러라이과에 3명의 교수가 있다고 한다면 한 교수는 추상, 다른 교수는 부상, 또 다른 교수는 드로잉 또는 설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교수들을 전부 다 만나서 콘탁을 하는 것보다 나의 작업에 맞는 교수를 찾아서 한두 명만 콘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탁할 교수를 찾았다면 다시 학교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그 교수들의 연락처를 알아둡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거 말이죠. 가장 좋은 곳은 역시 이메일이 되겠죠. 만약에 그곳에 교수의 이메일이 없고 투토나 밋 아바이터의 연락처만 있다면 그것은 그쪽으로 연락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투토는 보통 과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밋 아바이터는 일반적으로 조교를 말합니다. 이렇게 교수들의 연락처를 확보를 하셨다면 그 이메일에다가 나는 누구고 너에게 마페 콘탁을 하고 싶다 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에 너에게 왜 마페 콘탁을 받고 싶은지 간략하게 써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나에게 태민을 달라 라고 쓰면 됩니다. 나의 작업 중에 잘된 작업의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 날렸으면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겠죠? 잠깐 스톱. 이메일을 날리기 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것은 언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은가 인데요. 그것은 언제 마페 콘탁을 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겠죠.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마페 콘탁은 학기 중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는 교수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버립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조차 방학 때는 교수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방학 중에 콘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교수 콘탁은 입시가 치루어지기 전에 해야 되겠죠? 이미 입시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입시는 보통 겨울학기 말미에서 여름학기 초중반에 다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 콘탁은 겨울학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겨울학기는 보통 10월 중순에서 시작해서 12월 20일경까지, 그런 다음 크리스마스 방학이 있고요. 다시 1월 초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가 겨울학기입니다. 그 기간 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기간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메일을 날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뾰롱.
이렇게 이메일을 날리고 답장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 답장이 아예 오지 않거나 늦게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늦게라도 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예 오지조차 않을 때는 완전 난감하죠. 여러분, 이럴 때는 플랜 B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교수의 튜토나 및 아르바이트한테 이메일을 날리거나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그 반을 이렇게 기웃기웃 하면서 교수가 오는 날짜와 시간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오는 날 여러분들은 마패를 가지고 가서 다짜고짜 콘탁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불복이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를 무작정 찾아가기 전에 몇 번에 걸쳐서 그 학교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콘탁을 하고자 하는 그 교수의 클래스를 방문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클래스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어떠한 작업들을 하는지, 또한 교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작업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교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콘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은지 등등등 여러가지 많은 정보들을 미리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클래스의 학생들에게 나의 마패를 직접 보여주면서 교수가 내 작업을 좋아할지 어떨지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만큼 그 교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본인보다도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안면을 튼 그 학생들을 나의 아군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나중에 콘탁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자, 여러분, 어떻게든 콘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교수를 직접 만나게 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콘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콘탁의 진행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하나는 교수와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수와 학생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마패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수와 단둘이 만나는 것이 좀 더 편안하고 쉽고 그런 느낌이 들죠.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학생들까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콘탁을 하게 된다면 뭔가 제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앞서 말한 내가 아군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학생들은 여러분들을 여러 측면에서 도와줄 겁니다. 이 아군을 만들어 놓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와 같이 학생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교수 콘탁을 하게 된다면 교수는 보통 자신의 학생들의 의견들을 나름 수렴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화합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어찌저찌 이차저차 해서 교수 콘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 이 콘탁이 성공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일부 영상에서 말했듯이 너는 내가 뽑고 싶다 라고 하면 완전 최상이죠. 그러한 직접적인 멘트가 나오지 않더라도 교수가 내 작업 전부 또는 어떠한 특정 작업에 큰 관심을 보인다면 그 또한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교수가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 작업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와라 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아주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반은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교수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는 교수가 괜찮은 나의 작업들을 몇 개 뽑아주고 이것들 위주로 더 작업을 발전시켜서 마패 지원을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아주 좋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점점 확률은 떨어지는 느낌이 드시죠? 여러분이 혹시 한국에서 미대를 이미 다니셨거나 졸업하고 오셔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작업들이 마패에 들어가 있었고 교수가 그것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고 인정을 한다면 혹슐백셀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시험 없이 또는 그래도 시험을 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중간 학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을 바로 자신의 클래스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는 경우에는 또는 정식 학생이 아닌 가스트 스튜던트로 바로 다음 학기부터 다니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정식 학생은 아닙니다. 많은 교수가 그런 제안을 해왔다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가스트 학생으로서 그 클래스에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같이 수업을 받으면서 교수와 그리고 그 학생들과 친목을 쌓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좋은 점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벌어질 입학시험에 아주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이 시기에 학교에 잘 안 나오고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저는 주변에서 한 명 보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입학에 유리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2부 영상에서 교수 콘탁의 실질적인 방법과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네, 역시 처음 저의 짐작이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3부로 이어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3부에서는 교수 콘탁의 변형된 형태인 공개 마패 베라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도 3부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미대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학교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